여러분들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선생님이 말한 대로 오늘은 기체의 성질 단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라는 취지로 기체 입자의 운동 우리 1학기 때 배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기체의 부피 변화 배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 변화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체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일 텐데, 이제 소단원은 기체를 이루는 입자 그리고 입자의 운동, 이렇게 원래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해야 되지만 복습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이 두 단원을 학습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기체를 이루는 입자 단원인데요. 자, 먼저 생생개념 영상부터 좀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태극기가 이토록 펄럭일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이 불 때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 기다란 풍선으로 재미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 튜브를 이용해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튜브 속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기체는 어떤 형태로 생겼을까요? 모든 물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기와 같은 기체도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집의 외관은 깨끗해 보이지만 건축자재와 접착제 등에서 유해 성분이 나와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즉, 새집에는 유해한 기체 입자가 둥둥 떠다닌다는 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군요. 오존은 우리 몸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기체인데요. 오존 기체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입자 형태로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오존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기도 한답니다. 자, 1학기 때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게 선생님도 기억이 나네요. 자, 학습 목표부터 좀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다음 본문을 봅시다. 자,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입자라고 하는 것은요, 입자. 자, 입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상의 개념입니다. 가상의 개념. 그래서 그냥 가장 작은 단위다. 물질의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기체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건데, 자, 입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체들을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상의 개념으로 이렇게 모형화한 게 입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자, 풍선에 공기나 헬륨 같은 기체를 넣으면 풍선의 모양대로 기체가 가득 찬다. 기체는 어떻게 생겼기에 닿는 모양이나 틀에 관계없이 가득 차는지 다음 활동으로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기 활동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직접 주사위랑 주사기랑 그 다음에 이제 기압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실험했었던 거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해보기 활동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상적으로 좀 해보면, 자,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 주사기 끝을 막은 다음 피스톤 누르게 되면요, 그림과 같은 피스톤이 밀려 들어가면서 주사기 속은 분명히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주사기 끝을 피스톤을 누르기 전과 후로 나누면 자, 전에는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기체의 입자들이
있다고 해보면, 자,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이 입자들의 간격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그쵸? 좁아지게 되겠죠. 자, 12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주사기에 공기를 넣고 끝을 막은 다음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피스톤은 밀려 들어가면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자, 이것은 공기 중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체는 고체와는 달리 이렇게 그 공간 속에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고체의 경우에는 입자들이 서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액체는요? 자, 액체는 고체하고 기체의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있긴 하지만 고체보다는 당연히 빈 공간이 더 많을 테고 기체보다는 빈 공간이 더 적겠죠. 자, 즉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들은 서로 떨어진 채 주사기 안에 골고루 퍼져 있대요. 자, 기체 입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을 표현할 때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 이것이 바로 뭐다? 그쵸, 입자 모형입니다. 입자 모형. 자, 그림 4-1은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자, 우리가 이곳에는 분명히 공기로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공기 내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입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볼게요. 자, 풍선에 기체를 넣으면 풍선의 모양대로 불어오르는데 이것은 기체 입자들이 풍선 안에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그림 4-2를 보면요. 자, 분명히 고무풍선의 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빈 공간 속으로 이 기체들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바깥으로. 그러면서 쭈글쭈글한 고무풍선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자, 보충.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9페이지에 좀 이렇게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에다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체의 성질입니다. 기체의 성질. 자, 첫 번째. 자, 스스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스스로 퍼져 나가는 성질이 있다. 자, 두 번째. 자, 입자가 자유롭게 운동을 해요. 자, 입자는 자유롭게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 자, 세 번째. 자, 입자가 서로 멀리, 그쵸,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자, 붙어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쵸, 고체죠, 고체. 자, 네 번째. 자, 4번. 자, 4번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중단원 다음 중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압력이나 온도의 변화로, 자, 압력 또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 부피 변화도 나타난다. 또 나타남.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자, 만약에 1번부터 4번까지 다 못 쓴 친구들은요, 나중에 선생님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와서 또 우리가 재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때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복습할 때 다시 선생님 그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입자가, 자, 용기의 벽, 그러니까 4-2를 비유를 하자면 고무풍선의 벽, 용기의 벽에 충돌하게 되면요, 충돌해서 생기는 힘이
힘 때문에 힘 때문에 기체에 압력이 생긴다. 자, 여러분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기압은요 위와 같이 입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해서 생기는 힘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1번, 2번을 봤을 때 기체들은요 스스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분명히 용기의 벽 또는 풍선의 벽에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압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압력. 자, 압력은요 누르는 힘이니까 기체가 누르는 힘 또는 충돌해서 나타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입자의 운동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생생개념 영상 보고 그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 난 안 나는데. 누가 방귀를 낀 것 같은데? 난다. 지독해. 햇볕이 좋네. 빨래를 널어볼까? 엄마, 저도 더울게요. 이 옷은 내일 입어야 하는 옷인데. 걱정하지 마. 내일이면 입을 수 있을 테니까. 정말요? 와, 보송보송해. 그런데 빨래에 묻어있던 물기는 어디로 간 걸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냄새가 먼 곳까지 퍼지는 현상이나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은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 액체를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발과 확산을 통해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입자의 운동 한번 배워봅시다. 자, 학습 목표부터 살펴봅시다. 자, 기체의 확산과 증발 현상을 관찰하여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운동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은요, 자, 이 단원에서는요,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좀 더 사전적인 정의로 접근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체의 확산과 증발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방금 배웠었던 걔는 입자 모형 배웠었지. 입자 모형. 자, 이 입자 모형으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자, 확산과 증발은 왜 일어날까? 자, 새벽에는요, 여러분들 이 풀잎에 이슬들이 맺혀 있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관찰을 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요, 어느새 이 풀잎에 맺혀진 이슬들은 마르게 되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우리 다음 탐구로 한번 알아보지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향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재미난 활동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자, 그때 선생님도 정말 신기했던 게 향수를 뿌렸었던 곳에서 점점 여러분들 손을 들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양 끝에 있었던 친구까지 손을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마스크 속에 이 마스크 때문에 일단 냄새도 잘 안 나고, 또 너무 향수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그 마스크에 향수의 입자들이 묻어가지고 조금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 향수 또는 뭐 어떤 다른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확산과 증발 실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험 영상은 여러분들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 별로 어렵지 않았던 이 활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 확산과 증발이라는 개념을 다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몇 쪽이죠? 132쪽이죠. 자, 봅시다. 본문 봅시다. 자, 향수를 뿌린 곳에서 가까이 있는 학생부터 멀리 있는 학생까지 점차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향수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래요. 자, 이처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자, 이처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또 거름종이 위에 향수의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요, 액체인 향수 표면에 있던 향수 입자가 어떻게 된다? 기체로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자, 이처럼 이 입자가 어떻게 된다? 스스로 움직여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증발이라고 한다. 증발. 자, 다음 단락을 볼게요. 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나, 자, 물걸레질을 했을 때 교실 바닥이 마른 것 또한 다 이와 같은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확산이나 증발에서 보듯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고 있대요. 자,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확산과 증발의 예시는 그림 4-3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 확산과 증발의 실생활 속에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33쪽이에요. 자, 확산과 증발을 입자 모형, 그렇죠.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예요. 자, 확산과 증발을 입자 모형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향수병 마개를 열어 놓았을 때 향기가 방 안에 당연히 가득 차겠죠. 자, 이는 확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확산 때문에. 자, 근데 확산만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아니죠. 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그렇죠. 증발, 그렇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증발이 먼저 일어나고 이 증발에 의해서 기체로 변한 이 향수 입자들이 방 안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렇죠,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림 4-4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입자들이 향수 입자들이 이제 사방으로 되게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다? 그렇죠. 입자 모형으로 우리가 향수 입자를 그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자, 집안에 둔 어항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줄어든다. 그렇죠? 자, 이 또한 지금 그 그림 4-5를 보면요. 자, 증발 모형이 입자 모형으로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물입자. 자, 여러분들 물입자하고, 즉 물입자 그 오른쪽에 있는 확대된 입자 모형을 살펴보면요. 자,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에 있을 때 입자들의 간격이 어떻다? 서로 다르다. 그렇죠? 액체일 때는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기체일 때는 상대적으로 간격이 넓죠.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만약에 이 물입자가 고체 상태, 즉 얼음의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간격이 좁은, 거의 붙어있게 우리가 물입자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자, 증발과 끓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증발과 끓음. 자, 증발은요, 여러분,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한 번씩 생각해 볼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게 쉽게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자, 증발은요,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100도 이하, 그죠? 끓는 점 이하에서 나타나는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 자, 기화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기체화해서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끓음은요. 자, 끓음은 이제 100도 이상, 그죠? 끓는 점 이상에서 이렇게 기화되는 현상인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증발은요. 증발은 자,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표면. 그러니까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끓음은요. 끓음은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그러니까 표면부터 내부까지 이렇게 기화가 일어난 현상이에요. 왜냐면 물이 끓면 여러분들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확산이나 증발이 일어날 때 입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화장실 냄새는 겨울보다 당연히 여름에 좀 더 심하게 나죠. 자, 이것은요, 왜 그렇다? 기온이 높을수록 기체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코를 더 자극을 시키는 거죠. 우리 코 속에 그 화장실 냄새의 근원이 되는 입자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즉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 젖은 머리카락은 찬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 어떻다? 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 더 빨리 마르게 된다. 자, 이것은 왜 그렇다? 그렇죠. 증발은요. 자, 증발 또한 이 기온이 높을수록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죠? 기화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바람보단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는 것이 더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염전에서는 햇빛이 강할수록 소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햇빛이 강할수록이라는 것은 분명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겠죠. 자, 이처럼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므로 온도가 높아지면 확산이나 증발이 어떻게 된다? 빠르게 일어난다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는 이미 다 풀려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습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스스로 정리하기는 안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체의 부피 변화, 그죠? 기체의 부피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부피 변화는 총 3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압력, 기압이라고 하는 개념,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그죠?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과 기압과 부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기체의 온도하고 부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을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이 필기를 좀 여러분들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자, 선생님 필기한 건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고 이제 끝내줄게요. 자, 보충 설명. 자,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 증발이라는 개념. 자, 요거 3번은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1번, 2번 순차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자, 확산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증발은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자, 3번은 이제 온도하고 입자의 운동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 자, 4번 액체에서의 확산. 자, 그쵸, 여러분,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체뿐만이 아니라 액체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에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액체에서도 여러분들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냉면에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에서 신맛이 나는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발과 끓음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자, 증발은 표면에서, 끓음은 내부에서까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자, 그 다음 확산 속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겠죠. 그죠? 입자 운동이 활발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자가 자유롭게 운동할수록, 그러니까 진공속. 자,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입자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한 진공 상태에 만약 어떠한 기체 입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속, 액체속이 되겠죠.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자, 첫 번째,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두 번째, 습도가 낮을수록. 세 번째, 바람이 잘 불수록.
네 번째, 액체 표면이 넓을수록. 자, 다섯 번째, 액체 상태에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작을수록.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체들의 입자를 기체의 입자의 운동 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선생님이 항상 수업하는 방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온라인 수업 때는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등교하는 주간이 되면 이렇게 해보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실험이 있으면 그 실험을 우리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면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